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6월 기분 좋았던 상승장을 끝으로 드디어 7월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출발 역시나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는데요. 3,100포인트 시원하게 돌파한 우리 시장,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과 더불어서 시장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 마켓 에이커 저희가 준비한 사진은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부를 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속도가 실리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시장 하반기에도요, 역시나 지수의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주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타임라인을 보게 된다면 사실 지난해 11월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첫 발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 3월에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 한독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한번 좌초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6월에서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발의가 됐고, 이제는 여야 모두가 긍정적인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준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달과 6월달 외국인의 매수와 고객 예탁금을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월 3일이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의 대기자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고객 예탁금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아지면 투자할 만한 그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5년 동안의 우리 시장의 상승률과 하락률을 보게 된다면요, 우리나라가요, 하늘색과 파란색이 코스피와 코스닥인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많이 오를 때 덜 오르고 빠질 때 더 빠지는 분위기가 나타났었습니다. 23년에는 평균치와 비슷하게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죠. 다른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세계 시장에서 수익률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과연 주주 가치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지금 지수에 반영돼 있는데, 앞으로 시장을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계속해서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중복 상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LG화학에서 LG엔솔이 떨어져 나갈 때 LG화학의 주주가치 2차 전지가 먹여 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러한 게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주사 안에 있는 굉장히 알짜배기 자회사가 떨어져 나가는 걸 중복 상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있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와 비슷한 걸로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정확하게,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다는 것도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주주의 의결권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주주 환원 정책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상속세가 부담스럽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지는, 주가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내놓았죠.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게 있고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상속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당연히 중복 상장에 대한 가능성도 떨어지고요.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지주사들의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중복 상장의 말씀을 드렸을 때 LG화학 이야기를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지금 지주 회사인데 저 주가의 자회사의 가치가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는 그 기업이 CJ가 있을 것 같습니다. CJ의 지금 대표적인 브랜드가 CJ 올리브영인데 올리브영 상장에 대한 이야기 종종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주주로 확대되게 된다면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됐을 때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CJ 올리브영이 지주사 아래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의 가치를 고스란히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로 도입하고요. 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점, 또 전자주총과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참여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요. 외국에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역시나 조금 더 간편하게 투표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대주주가 그런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일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 할인율이 굉장히 큰 회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CJ가 좀 많이 거론되고 있고 중복 상장 구조가 없는 단일 지배구조 기업으로는 LS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회사의 IPO 계획이 없거나 지분율이 낮지 않은 기업도 IR 활동과 주주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로는 할인 주주로 지금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 상법 개정 관련 정책 수혜를 선 반영하지 않는 기업, 6번에는 지금 영원무역 홀딩스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지주사의 가치 대비 많이 오르지 않거나 지주사의 할인율이 크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주의해야 될 기업은 중복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현금 흐름이 적고 또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사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사에만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요. 지주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유를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전자주총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IT 플랫폼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ESG 공시 의무를 확대하게 된다면 당연히 데이터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IR 활성화를 장려하게 된다면 IR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주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 종목이 다시금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의결권 자문 시장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지배 구조를 분석하고 자문을 하는 기업들 역시나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라는 그 단기적인 그런 하나의 집약된 섹터만 보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네이컨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7월 첫 거래일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 가고 있고 어떤 움직임이 지수단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7월의 첫 거래일 양대 증시 모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7%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부터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고점은 3,133포인트였고요. 현재는 고점보다는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오늘 3,100포인트 다시 한번 올라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1% 넘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일중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대형주, 특히나 지주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코스닥의 탄력은 조금 더 덜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고점은 788포인트 선이었고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8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수급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6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2천억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도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포지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 내놓으면서 6,5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만이 매수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시를 기점으로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매도로 돌아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버레일 만에 돌아오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6%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팔아내는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0.17%대 하락세.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면서 3%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0.5%대 강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HLB 같은 경우 2%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또 HLB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특징주들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DLENC입니다. 오늘 KB증권 측에서 이 DLENC에 대해서 본업인 건설업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 이 SMR 시장의 프로젝트가 가속화되면서 그 수혜를 DLENC가 받아갈 것이다라는 리포트 내놓으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기업 가치에 아직 SMR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요. 현재는 5.6%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특징주는 KNR 시스템입니다.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은데요.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묻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서 해제 결정이 났었죠. 이에 따라서 원전 해제 로봇을 개발하고 또 방폭 인증도 받았다라는 점에서 오늘 KNR 시스템 같은 경우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29%대까지 급등 흐름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9% 가까운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11,740원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다날입니다. 그간 큰 폭의 조정 흐름을 이어갔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날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소식도 좀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서 다날에 대해서 투자 검토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26%대 급등하면서 7,18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앵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어떠한 종목군들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오후장 들어서 오전장에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좋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대표님이 보시기에 핵심 조항이 어떤 걸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회사 위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사들이 이제 주주 이익 확대나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하는 법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나 주주 친화 정책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주주총회나 이런 부분 나올 때 전자투표나 이런 부분은 되게 생소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전자투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무화나 아니면 전자이임장이나 이런 부분 의무화를 한다고 본다면 소액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의 투표권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이 더 투명성이 강화가 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다들 알다시피 자사주 소각, 배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자사주를 소각하냐, 언제 할 거냐, 배당을 얼마나 더 줄 거냐, 이런 부분이 제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 우려가 섞인 지주사 쪽으로 매수세나 이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키워드는 자사주, 소각, 배당 이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주가 상승할 만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을 했을 때 수혜가 예상되는 지주사라던가 종목군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배구조가 좀 복잡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좀 단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지주사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회사 가치 대비 지수가 터무니없게 낮은 종목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요즘 시장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액주주 관련해가지고 입김이 더 세진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는 참여 확대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대주주 지분율이 약하다라고 보면 그러면 내가 주주총회나 전자투표 때 많은 파워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차츰 더 수급이나 이런 모멘텀이 더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IR 강화, 그 지배구조 단순화 시도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정책과 맞물려서 상법 개정 수혜주로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있을 주주총회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군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네. 장에서도 엄청 강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네. 하나 지주사인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하나 에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방산 쪽, 하나 오션, 조선 쪽이 엄청난 탄력을 받으면서 이번 연도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나 지주사 같은 경우에 정말 못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법 개정 키워드로 엮여주면서 몇 달 동안에 계속된 상승 랠리가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자회사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이런 상승 탄력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포스트코홀딩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자사, 그리고 ESG, 지배구조 개편이나 모멘텀이 다수 보유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의 모멘텀을 조금 더 받아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2차 전지랑 관련해가지고 엮여주면서 주가도 바닥이 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상법 개정과 맞물려주면서 탄력을 조금 더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진짜 무거운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말 무거웠던 종목이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4% 이상까지도 상승했던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본다면 저 PBR로 대표적이게 나왔던 부분이 삼성물산이었던 부분도 있고, 자사주 소각 기대감, 이런 부분도 맞물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또 건설 경기 활성화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부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는 시대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의 지주 회사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삼성물산 무겁긴 한데 또 최근 6월 달의 흐름 보면은 하루 만에 뭐 7%, 8% 오르고 이러는 거 보면은 진짜 지주사들이 이제는 너무 무겁지는 않은 기업들도 많다. 이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을 할 때 뭐 지주사라고 다 같은 지주사는 아니니까요. 좀 피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를 갖고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알다시피 막 네. 분할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막기 위해서 약간 상법 개정이 또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상법 개정도 하는데 뭐 네. 꼭 굳이 분할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지주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자회사를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면 할수록 지분 이석이나 밸류레이션 관련해가지고 불확실성이 더욱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상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 부분에 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본다면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반대로 가는 기업들을 조금 어떻게 본다면 멀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들 알다시피 단기 모멘텀으로 급등했던 중소형 지주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주 관련해가지고 하나나 두산이나 뭐 LS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진짜 시장에서도 누가 봐도 저평가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관련해가지고 지주사들도 이번 테마에 맞물려서 급등했던 모습도 나오는 만큼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테마성으로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의지가 많이 낮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린 굳이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회사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어떤 상법 개정이 나오고 나서 조금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과 이런 모멘텀이 맞아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장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반감이나 반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야 될 종목군들의 특징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주가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일부 지주사들은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해서 놀라울 정도로 두 자릿대 강세 보이는 종목들도 지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급등한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어쨌든 기대감이 완전히 식은 게 아니고 네. 상법 개정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접근이나 신규 접근 유효한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면은 심리 자체가 지금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지주사들이 탄력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세나 기관들의 수급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오늘장에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저는 매수 포인트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항상 딴 종목들을 다들 할 때는 기대감으로 올라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어느 정도 풀리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 모멘텀이나 마저 떨어지는 종목들이 옥석가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중장기 포인트로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자사주 관련해가지고 언급하는 기업들이 제일 큰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률이 올라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뉴스나 언급이 나온다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수급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고 외국인다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쪽 섹터들은 계속된 변동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지금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 전반적으로 볼 때 금융주에 대한 언급은 또 없으세요. 네, 금융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금융주 관련해가지고도 이제는 판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금융주 같은 경우도 정말 무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도 엮여주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상법 개정 플러스 이 스테이블 코인과도 엮여준다라면 금융지주 회사들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섹터의 확장도 가지고 네. 오는 듯합니다. 저희가 지주사에 대해서 이어서 금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어쨌든 그 지주사들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자주총도 열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뭐 IT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을 평가해주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표적으로는 앱캐시랑 더존 비주얼 그리고 한국어 컴퓨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주총하면은 조금 더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에 우편물만 날라오면은 끝인가? 대충 훑어보고 끝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전자주총으로 바뀐다라고 본다면 보다 자세하게 내가 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회사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전자투표로 간다라고 본다면 보다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의 한 표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확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먼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뭐 한국어 컴퓨터, 더존 비전, 뭐 에캡시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크게 봤을 때는 AI 플랫폼 연관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기획을 해줬다라가 어떻게 보면 더블 테마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봤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웹캡시나 한글과 컴퓨터 오늘장에 한 4%, 3% 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특이한 게 외국인 그리고 기관 매수 좀 유입이 되네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사실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반기에 3,500포인트 돌파 가능할지 레벨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는지 요건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대표님께서 하반기 보고 있는 지수의 레인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3,500까지는 무난히 가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3,000선 돌파하고 나서 조정은 들어오겠지 했는데 지금도 거의 3,100선 위에 있는 부분만큼 어떻게 보면 3,50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필요하다. 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사주 소각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까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들 알다시피 뭐 애플에서 자사주 소각을 한다, 엔비디아에서 자사주 소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상법 개정과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야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개인들의 수급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상반기 때는 계속적으로 금리나 기대감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더욱더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국까지도 경기 부양 정책이나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나온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3,500까지도 정말 문제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네, 문제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상법 개정과는 연관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하반기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하반기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거는 전력기기를 계속적으로 네.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네. 종목들이 많고 부담되는 모습도 많은데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종목들의 압축성 그리고 AI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력 슈퍼사이클과 맞물려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만 바라보는 것도 좋고 AI 쪽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좋지만 다 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전이 잘 나가도 전력기기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가 잘 가도 전력기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도 전력기기가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온솔루션 이정호 대표님과 함께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하반기 우리 시장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얻으셨길 바라겠고요.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물가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공식 물가 스위치는 오프입니다.
뉴스에선 안정됐다고 하죠. 물가 상승률도 둔화됐고 정점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소비는 왜 질주 중인 걸까요? 오프와 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이상한 물가의 풍경.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의 함정. 공식 통계는 평균값일 뿐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물가 CPI. 이건 정부가 정한 수백 개 품목의 평균값입니다. 교통비, 의류, 전자제품, 통신요금까지 포함되죠. 그러다 보니 일부 품목이 내려가면 전체 물가도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쌀값이 오르고 TV값이 내려도 평균을 내보면 안정됐다는 결론이 나죠. 하지만 쌀은 매일 사도 TV는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여기서 물가 체감은 훨씬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균은 현실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주 사는 게 올랐다면 물가 상승 체감은 당연히 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물가의 체감도. 생활 밀착형 물가는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장을 보러 가보면 알 수 있죠. 채소값, 고기값, 세제값. 이런 건 자주 사는 생필품입니다. 한번 오르면 바로 티가 나죠. 그래서 평균은 안정됐다지만 체감은 늘 비싸다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생활의 반복성이 가격 민감도를 높입니다. 체감 물가는 자주 쓰는 것에서 결정되는데 지갑이 자주 열릴수록 더 예민해지는 거죠. 세 번째, 지출의 질주 본능. 소비는 수치보다 감정에 반응합니다. 물가가 떨어졌다고 소비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식은 늘고 외식은 복귀했고 배달, OTT, 쇼핑은 이미 일상입니다. 지출은 감정, 습관, 욕구에 따라 그 자체로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프일 수 있어도 우리의 소비는 온 상태로 계속 달립니다. 정리하자면 평균 지표는 현실과 다를 수 있고 물가 체감은 자주 쓰는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소비는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프지만 소비는 여전히 온 상태. 그 온도차 속에서 우리는 매일 지갑을 엽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자산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왜 자산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를까요? 그 흐름 언제까지 계속될지 3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종목 이슈 자세히 진단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추진한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주력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이 골자인데요. 기존의 세제 혜택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미국처럼 핵심 산업에 보조금을 주어서 기업들의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우선 정책 지원 대상으로는 단연 인공지능, AI와 에너지 분야가 꼽히고 있고요. 이후에는 바이오와 문화, 방위 산업 등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이야기 들려옵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 기존의 주력 산업도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부 지원 수단으로는요, 기업의 투자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조치를 넘어서서 재정 보조금과 정부 대출 보증, 정책 금융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IRA 지난 2022년에 조 바이든 정부에서 서명이 되었던 법안이죠. 그때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2기에 들어서 One Big Beautiful Bill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 IRA 축소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죠. 세액공제를 대폭 폐지하고 축소하는 것이 그 골자인데 이번에 가까스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에 찬성 51표, 반대 49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진행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3개월 내에 세액 공제 혜택도 완전 폐지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계획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IRA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한국판 IRA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쪽은 AI,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AI 쪽과 에너지 관련주까지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SKAI가 6%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태양광 에너지 쪽도 분위기 좋습니다. 동반해서 6%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난테크놀로지와 LS 에콘에너지도 2에서 3%대 오름세 보입니다. 마음 AI와 같은 중소형 AI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상황이죠. 지주사 금융주가 오늘 동반해서 관련주 상승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이번 주 안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유상증자 과정 속에서 주주권 침해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 주주권 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던 일부 기업 안에 롯데렌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죠. 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개정안 통과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한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소액주주의 이익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죠.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소송이 남발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배임죄 적용 확대가 더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감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대표의 경우에도 선 입법 후에 보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는 이 법안이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 최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주사들 흐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HS 효성이 상한가 직행한 이후 현재도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한화와 SK 같은 종목들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경우에는 15% 급등하면서 10만 8,5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 롯데지주와 DL의 경우에도 7에서 8% 강한 흐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전력기기주 오늘 또 탄력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IT 컨설팅 기관 한국 IDC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이 올해 4,461메가와트에서 2028년에 6,000메가와트대까지 1.4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AI가 또 크게 사용이 급증하고 있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화, 고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수요도 당연히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전력기기 업종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전력기기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가 중장기적으로도 강할 전망이지만 증설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 관세로 비용이 또 더해지기 때문에 전력기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전력기기 산업의 밸류에이션 역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불 뿜고 있는 전력기기주들도 함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이 6%대 강세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1,84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LS의 경우에도 4%대 오름세인데 지주사 관련 그런 호재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재룡전기의 경우에도 1%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종을 해서 희비가 좀 엇갈리기도 있는데요.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3%대 약세로 다소 소외받는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서울이 이틀 연속 열대야권에 들어왔고요. 전국에 오늘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7월 1일 오늘입니다. 지역별 낮 최고 체감 온도 보시면
서울이 33도까지 올라왔고요. 경기 일부 지역,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까지 오늘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찍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폭염 관련 헤드라인도 좀 모아봤습니다. 폭염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낮 동안에 야외 활동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가 나왔고요.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폐사되는 가축들이 나타나는데 올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과 프랑스, 유럽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차 안에 아동 열사병 주의보가 떴습니다. 벌써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또 미국에서 극한 폭염으로 인해서 내년의 월드컵 결승의 경우에는 오전 9시에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선수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차원이겠죠. 프랑스에는 40도가 넘는 살인적 폭염으로 에펠탑이 또 변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식들 여름 내내 들려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또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름 관련주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세코와 위닉스, 코에이까지 모두 선풍기, 제습기, 에어컨 관련주이죠. 파세코의 경우 7%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롯데칠성과 빙그레 같은 이런 아이스크림 관련 음료 관련주들도 3에서 6%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126,800원까지 시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들 그리고 관련주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김동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양호한데요. 어떤 종목 특징주로 포착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다날하고 인디에프 이렇게 두 종목을 좀 특징주로 꼽고 싶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블코인과도 좀 연관되어 있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그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으로부터 이제 투자 검토 제안서 요청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7월 2일 서울 시내에서 뭐 다날 측과 비공개 IR을 진행한다. 뭐 이런 예정 IR 진행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테마섹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재무부가 100% 소유한 국부 펀드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 테마섹이 셀트리온에 투자해서 약 한 4조 원 정도 수익을 거둔 걸로도 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로써 다날의 미래 가치도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도 주가 같은 경우 이제 추적 관찰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인디에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10월 말에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된다면 그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에 지금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고 좀 몇 차례 좀 직접적으로 말을 했었고 백악관에서도 김정은과 이제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뭐 이런 메시지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까지 좀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이 언급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북주 지속적인 움직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DLENC라는 좀 종목을 보고 있고요. 이제 SMR 시장 확대 수혜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본업 실적 개선과 그리고 미국의 SMR 시장 확대 수혜 관련해서 기사들이 좀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또 앞에서 몇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고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종목이라서 점진적인 우상향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분할해서 매수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단기 목표가 7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도 8만 원 선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절가 4만 8천 원, 중기 손절가 대략 한 4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LENC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3,130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 현재는 3,100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 오후장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나 SK, LS 동서까지 지주사들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제일일렉트릭 같은 일렉트릭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날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다시금 날아오르고 있고요. DLENC 같은 건설주도 원전 관련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오늘 또 최고가 다시 썼다가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포착해 주셨나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봅니다. 동서를 골라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지주사 안에서. 네. 근데 또 오늘 잘 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네.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에 시장에서 이제 동서를 지주사로 이제 별로 인식을 안 했던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이제 지주사들, 이제 지주사 중에 안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지주사의 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었던 현재 이제 야당 쪽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검토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냥 통과 가능성, 반대를 해도 통과는 되겠죠. 지주사들은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제 완전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상법 개정은 통과되면 단기적인 고점은 그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일단 동서에 대해서는 지주사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그동안 어떤 동서의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 풀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서를 시장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서는 20년 이상 지금 배당 금액을 올려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의 황제주라고 이제 불리는 기업이죠. 배당 때문에 사시는 분들 계시고, 동서는 딱히 이제 사업 구조상 어떤 대외 변수에 리스크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 떨어지면 기다리면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동서의 주주분들이 이제 동서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일단 동서가 지금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 주식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장에서 좀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이 배당을 많이 주면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사실 그 속을 좀 약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3세에 대한 어떤 그 경영권 승계에 대한 관련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동서 같은 경우는 3세가 지금 지분 한 14% 정도 갖고 있고, 위에 이제 대주주들이 33%씩 갖고 있는데, 이걸 승계를 해주려고 하면은 그 어떤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현금을 계속적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배당을 좀 많이 한다. 실질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거의 70%에 가까운 67%의 배당을 하고 있는데, 네. 기업의 배당을 너무 많이 해도 어떤 기업적인 부분에서 연구개발비라든가 아니면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동서에 대해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 앞서도 이제 신고가를 썼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삼양식품이 사실 내수에서는 사실 큰 어떤 성장이 없었죠. 근데 수출로 굉장히 이제 주가의 어떤 퀀텀 점프 실적도 이제 큰 폭의 성장을 갖고 왔는데, 동서는 이 커피 믹스를 수출을 못한단 말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동서는 왜 이 커피 믹스 수출을 못하냐면, 동서 식품이 커피를 만들죠. 근데 동서 식품의 50%를 동서가 갖고 있고, 동서 식품의 50%를 몬델레즈, 미국의 몬델레즈가 갖고 있는데, 몬델레즈는 뭐 하는 기업이죠? 오레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레오 만드는 기업이죠. 네. 미국에서 이제 과자 제일 많이 만드는 기업인데, 50대 50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몬델레즈가 미국에서 우리가 커피 사업을 하니까 동서 니네들은 미국이나 글로벌적으로 대로 진출을 하지 못한다라는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몬델레즈가 작년이죠. 이제 커피 관련된 자회사를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 같은 경우는 이 조약이 이제 거의 이제 이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커피 믹스 같은 경우는 이디야 같은 경우에 커피 믹스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서도 동서 식품이 되겠죠. 원래는 커피 믹스의 수출 쪽으로 어떤 루트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국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장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서 동서를 이제 특징주로 좀 골라봤고요. 일단 현금성 자산이 뭐 8천억 정도나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고 동서는 굉장히 주가 올라갈 때 느리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서너 배는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파란색 선의 기관은 맨 끝에 쪽에 매수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오늘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을까요? 오늘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 부분 상당히 좀 체크할 만한 부분이다. 이 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뚫으려고 하면은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 상황인데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주사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을 거의 못 탔고 좀 약간 이제 뒤에 오는 버스를 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좀 윗단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고 앞서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커피 믹스 수출과 관련돼서 아직은 모멘텀이 생기지도 않았고 동서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도 굉장히 좀 저가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열려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LG화학입니다. 오늘 네. 모처럼 급등을 하고 네.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좀 눈물 짓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100만 원 넘었던 주가가 지금 20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좀 나 있는 상황인데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 좀 한번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어떤 100만 원에서 20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23만 원까지 오늘 올라오는 LG화학의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죠. 이제 굉장히 좀 뭐 앞으로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 쪽에서 모멘텀들이 지금 크게 살아나기 좀 힘든 부분이니까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 기대치 이하 전망이다. 근데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최근에 몇 개가 나오긴 했는데 네. 다 이런 식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1분기, 2분기 안 좋아요. 근데 3분기서부터는 좋아질 거예요. 라는 게 이제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3분기 스타트죠.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이제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적용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업이익은 일단 뭐 전 분기 대비해서 한 34%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일단 감소한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추정했던 컨센서스 대비 만약 3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뭐 2천억을 나오면은 이익이 났더라도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거고 반대로 뭐 1,000억 적자를 예상했는데 800억 적자가 났다. 그럼 시장에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LG화학은 시장에서 얘기했던 예상했던 적자 폭보다 조금 영업이익이 좀 약간 감소를 해서 그게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시선을 받다가 오늘은 좀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뭐 LG화학이 뭐 7,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약간 뭐 실적이나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와줘야 LG화학도 좀 약간 그 덕을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오늘 뭐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전기차 보조금이나 뭐 구매세 공제나 아니면은 저는 가장 큰 거는 뭐 이런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기차 보조금을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폐지를 한다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 의무화가 이제 폐지가 됐다라는 게 그게 가장 저는 큰 어떤 전기차 진영의 아픔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LG화학 쪽에서 이제 에너지 솔루션 부분을 보면은 그나마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배터리 부분이긴 한데 하반기에 이제 도요타형 이제 양극재 판매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망한다. 아직은 좀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증설이 좀 완료가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어떤 캐파가 모자라서 생산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2분기 저점으로 일단은 뭐 내년 어떤 증설 영향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나 주가가 올 2분기를 최저점으로 해서 주가 실적이 모두 만만하게 일단 회복할 것을 예상을 한다. 이게 이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LG화학의 어떤 대다수의 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도레이랑 이제 헝가리에서 이제 공동 설립한
분리막 법인 이제 지금 50%씩 갖고 있는데 한 30% 정도 추가로 이제 인수를 일본 쪽의 도레이 산업으로부터 하기로 했는데 좀 약간 딜레이가 됐죠. 지금 예전에 이제 LG 생명과학이 LG 화학 안에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FDA에서 받은 신약 1호가 바로 LG 화학이 갖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LG 화학이 최근에 좀 언론에서 많이 좀 노출을 많이 시키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현재 바이오 분야를 이제 앞으로 50조 매출까지 키우겠다라고 이제 뭐 1000명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바이오 쪽에 굉장히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약간 뭐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100만 원 갔던 주가가 사실 긴 시간 동안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짧게 확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사실 괜찮은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떨어지면 사실 주주분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23만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일단 어느 정도 매도가 좀 약간 뭐 마무리가 좀 된 듯한 느낌입니다. 기관 수급은 LG 화학이 떨어질 때 계속적으로 좀 약간 모아나가는 느낌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매도 쪽으로 한 2달 전서부터 수급이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은 팔았던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고 어떤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 흐름 전체는 기관보다 외국인 수급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매수 쪽으로 약하지만 좀 전환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상반기까지도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는데 하반기엔 좀 빛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LG화학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종목 공략해 보신다면 어떤 종목 될까요? 제가 이제 이제 전 시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업 이제 유니드를 한번 좀 준비를 유니드. 했습니다. 네. 네. 자, 유니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면 실적, 뭐 주가 흐르면 주가 흐름,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성 우리가 보통 뭐 육각형 뭐 어떤 뭐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유니드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육각형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좀 모멘텀이 좀 하나가 생겼죠. 미국 상원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이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유니드가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련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CI 이제 그 화학 부분 계열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일단 실적이랑 이 기업이 앞으로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기업은 사실 그 칼륨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칼륨의 그 원료가 되는 게 이제 염화칼륨이거든요. 그 염화칼륨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걸로 이제 수산화칼륨을 만드는 이 유니드의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염화칼륨을 많이 만드는데 굉장히 그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아직은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조금 안 되는 한 27% 이제 영업이익 4% 정도 좋아졌는데 2분기서부터 계속 좋아집니다. 2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24%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성장하는 것은 이제 담보가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아지는 이유는 일단은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도 그렇긴 합니다만 중국 쪽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증설을 해놨는데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생산 용량을 중국에서 이제 생산 캐파를 늘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칼륨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유니드가 이제 전 세계 1위인데 유니드 말고 이제 칼륨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랑 벨라루스예요. 근데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확실하게 지금 감산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유니드가 오히려 더 이제 어떤 1위는 국권이 당연히 지키는 거고 일단 생산 캐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빈자리를 당연히 유니드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칼륨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 칼륨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유니드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주가 흐름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기업이라 일자로 쭉 올라가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매매하기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좀 최근에 매도세예요. 외국인들은 매도해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가격이 95,200원 이제 전후 정도 되는데요. 95,000원 전후면 사실 큰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좀 저는 더 잡고 싶은데 좀 약간 뭐 단기에서 중기 중간 정도 한 12만 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85,000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륨 점유율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니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2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통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지주회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간 상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 측에서 이 상법 개정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오늘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7월 4일 이전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HS 효성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 도달하면서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와 SK 그리고 LS까지 오늘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입니다. 하나 같은 경우 현재 구간 14%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SK도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9%대 강세. 그밖에 DL과 LS 역시나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전선입니다. 오늘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맡아온 전력망 건설을 국가가 주도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력망 구축 사업에 속도가 더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서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연평균 11%씩 2028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전선과 전력기기 관련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대원전선 3%대 강세, 그밖에 LS 마린솔루션과 LS 에코에너지, 대한전선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좀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좀 전환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남북 경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이 에이펙을 통해서 한국에 방한을 하면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 제기가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흐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남북경협 관련해서 인디에프 같은 경우 현재 구간 1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좋은 사람들 7%대 강세, JST나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그밖에 아난티나 일신석재 역시 빨간불 켜내고 있다라는 점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연진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루체 인베스트 오연진 팀장과 함께 시장 앞으로 얼마큼 더 갈지 성장주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오늘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에 3,130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 5장 들어 힘이 조금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지수의 방향성 숨고르기로 돌아설지 다시금 아니면 또다시 레벨업 가능할지 그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제 잠깐은 쉬어갈 수 있는 위치이긴 하다라는 생각은 네. 들어요. 오늘도 강세를 보이다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소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최근까지 나타난 지수의 위치가 어디냐 2021년에 기록했었던 고점 부근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물린 물량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매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프로 한번 보자면 이 정도 구간, 2021년에 있었던 구간이죠. 여기 물렸던 그런 수급들을 좀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살짝 밀렸다가 갈 수도 있겠다. 다만 조정 시에는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하고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되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에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또 국내 증시의 투자자 예탁금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증시의 주변 자금이 확대된다라는 거죠.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수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투자자 예탁금 거의 70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변 자금이고요. 최근 파킹형 ETF라든지 CMA에서 자금 유출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자금들이 어쨌든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특히 정부가 최근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또 발표를 하면서 이런 자금들도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증시 주변 자금이 매우 풍부한 것도 조정시 재반등을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꾸준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사서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내도 환율로 인한 환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려면 환 손실을 우려해야 되는 구간까지는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달러 패권이 약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대한 환차익 기대감을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수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은 어쨌든 성장주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 순환매 장세니까 성장주 내에서 좀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부양책이 좀 본격화될 수 있고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도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성장주에 웃어주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 하반기에 더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장주 하면은 AI를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전력 설비도 어쨌든 간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기대감 속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AI 테마 열풍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까요? 네,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투자가 뭐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투자들을 보면 아직은 고점에 대해서 우려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올해 1,050억 달러를 AI에 지출할 계획이죠. 대부분 AI 인프라 투자고요. MS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 올해 800억 달러를 쓸 거라고 하고요. SK텔레콤도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아마존과 울산에 7조 원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기업이 투자 규모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은 그 기회를 틈타서 투자를 더 강화할 것 같아요. 어쨌든 AI 투자도 경쟁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다 투자를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업체가 투자를 줄이면 그 기회로 어떤 업체는 투자를 늘리고 이런 환경들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AI 투자가 뭐 줄어들 것으로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AI 데이터 센터에 고성능 HBM이 탑재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로의 수혜는 좀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AI 성장에 따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AI는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그 오픈 AI의 챗 GPT로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고요. 이런 AI 기술이 하드웨어로 가려면 반드시 로봇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로봇 시대가 오는 거죠. 말 그대로 AI가 하드웨어로 표출되는 그 수단이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를 가정용 로봇으로 내놓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급화가 된다면 상당히 큰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와 이제 현대차가 하반기에 자사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이제 로봇을 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범용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좀 확대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AI 학습에는 메모리 반도체 HBM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DDR5를 비롯한 범용 반도체로도 AI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용 반도체 시장도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DDR4에 대한 이제 생산이 거의 중단되면서 DDR4 가격이 상승하고 DDR5 가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국향 반도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요. 그래서 AI 시장의 성장 그리고 로봇 시장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됩니다. 그럼 단연 삼성전자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급등했기 때문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가장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잡아갈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21년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21년도 고점은 사실 삼성이 주도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에는 완전 반대거든요. 네네네. 이에 따라서 또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고점이 이제 9만 원대였는데 네. 지금 6만 원이니까 3분의 2밖에 좀 회복이 안 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HBM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범용 메모리도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강자인 삼성전자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원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센서스 6조 원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된 건데 조금 더 안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분기까지는 일단 비메모리 적자라든지 파운드리 이런 부분에 대한 부진이 크게 이제 반영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회복되면서 3분기 실적은 턴어라운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을 보면 2분기 영업이 6조, 3분기에는 8조예요. 그래서 2분기에 혹시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3분기 개선 기대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면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이제 퀄테스트 통과시키기가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HBM4 12단 샘플 출하가 임박한 상황이고 이번 달에 그 엔비디아와 AMD를 대상으로 해서 HBM4 12단 출하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뭐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기대감, 우려감 많았다가 요즘엔 얘기가 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HBM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은 리스크예요. 그래서 공급망을 분명히 다변화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 후보가 어쨌든 삼성전자. HBM은 지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전자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대부분 받고 있고 일부 마이크론에 받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로부터는 거의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공급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단지 이제 시기인데 이 시기가 빨라진다면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공급되는 것이니까 나쁘지 않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얘기만 하지만 스마트폰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S25 판매가 괜찮았고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AI 스마트폰에서 글로벌 시장에 가장 앞선 그 기업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애플도 이제 AI에 조금 뒤처졌다라고 하고 중국에서도 AI 폰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삼성의 갤럭시 기술력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가 AI 폼을 열었고 이번에 갤럭시 S25에서 상당히 강화된 AI 기능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엣지까지 이제 AI 기능이 이어지는 건데 저는 이런 서비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의 챗 GPT가
구독 서비스잖아요. 네. 월 한 3만 원 정도의 이제 네. 요금을 내면은 뭐 이미지를 이제 계속 만들 수 있거나 이제 그런 서비스인데 AI 스마트폰도 분명히 그런 월정액 방식의 구독 서비스를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기반의 이제 AI 관련된 구독 서비스를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스마트폰을 팔아서 돈을 벌었지만 스마트폰을 판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시기도 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기간의 문제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실적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선 2분기 실적은 6조대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9조까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과 비교한다면은 역시나 HBM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전력 수요 관련돼서 계속해서 주목받는 게 원전 기업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돼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우려를 하면서 신규 접근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원전주가 대부분 네. 조정이에요. 맞아요. 한전기술, KPS, 두산에너빌리티도 약세인데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칼날일 수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네. 이제 지지받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있는 와중에 요즘에 또 부각되고 있는 게 원전 해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고리 1호기 해체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원이고 해체하는 기간도 한 1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적으로 당장 해체해야 되는 원전이 180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자마자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원전 해체 기술을 가진 업체도 기존의 원전주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한전 KPS, 우진엔테 기존의 원전주로 분류된 종목군들 대부분을 원전 해체 관련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꾸준히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ESS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의 최대 단점, 언제 어느 정도의 전력이 생산될지 모른다 이거거든요. 태양이라든지 바람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전기가 과생산되고 언제는 덜 생산됩니다. 근데 이 ESS를 신재생 에너지 옆에 붙여놓으면 이런 조절을 통해서 일정한 전기가 생성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한 이 전력 수요 폭증을 원전으로만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원전, 이 에너지들은 공동 성장하는 계기가 이제 마련되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는 갔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때 원전 신재생 말고는 현재로서는 당장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재생도 원전과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지금 타이밍에서 신규 접근은 신재생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S윈드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세액 규제 철폐나 폐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흔들렸는데 세액 규제가 궁극적으로 없어져도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완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생력을 예전보다는 분명히 많이 갖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최근 눌림이 있을 때 충분히 신규 접근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조금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에서도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테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게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테마주로 엮여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정책 테마주 내에서 팀장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업종군들이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테마로는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하느니 CBDC를 잠깐 중단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것은 이제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기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좀 유지하기
확보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에서도 뛰어드는 흐름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일단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떤 기업이 딱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분석하기로는 기본적으로 페이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LG CNS가 그 한국은행의 CBDC 프로젝트 기술 개발을 총괄했다라는 이력이 있어서 또 스테이블 코인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눌릴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투자에 대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주사입니다. 오늘 지주사가 상당한 급등을 하죠. SK도 9%대 급등인데 어제 기준으로 SK PBR이 0.4배 정도였어요. 오늘 급등하면서 0.5배에서 0.6배 사이 정도까지 올라왔겠지만 앞으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저평가가 심했던 지주사의 주가 정상화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는 대형주의 지주사들, 뭐 SK라든지 뭐 LG라든지 뭐 이런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니까 금일 급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신규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SK는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고 있으니까 역시 눌림이 나올 때 모아가는 전략,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주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K와 LG의 외국인 수급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K와 뭐 LG 요걸 이제 지주사 중에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주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롯데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하반기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눈여겨볼 만한 섹터와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성장주부터 지주회사까지 가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 많이 전해드렸으니까요.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제외한 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제2요구권에 막히자 지난달 5일 3% 룰,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을 추가한 강화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반 법안 중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 사례가 된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외국계 투기 자본의 먹튀 가능성과 함께 국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상증자, 구조조정 같은 경영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외국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고 국가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훈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특집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사실 오늘 외국인이 이제 장 초반부터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일단 상승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장 막판 들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코스피 상방의 룸은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일단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주면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사주지 않으면 또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상방의 모습보다는 이제 하방을 좀 받는 듯한 이제 수급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있어서 사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7월 3일 상법 개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지주사와 금융사들이 장 초반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부분은 향후에도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안이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상승에 도움, 그러니까 밑바탕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은 7월 3일 세론 우려가 조금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저 PBR주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섹터, 그러니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금융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주로는 사실 지주사 중에는 조선 섹터 안에 있는 AT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두산전자를 품고 있는 지주사인 두산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알짜 자회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무조건 PBR이 낮은 종목보다는 일단은 자회사 쪽에서 실적 부분의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지주사 위주로 접근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실직 시즌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간 단위로 이익 전망치를 좀 높여가고 있는 화장품 섹터라든지 조선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두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업종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창원 차장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장 초반부터 참 시장 좋아서 기분 좋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장이 막 좋다는 느낌은 사실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주사가 전반적으로 잘 갔고 SK하이닉스는 조금 약세 국면, 반면 삼성전자는 괜찮았던 거죠. 네. 그리고 이 모든 흐름들이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약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모처럼 오늘 현물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강하게, 거기에 현재 기준으로는 콜옵션을 여전히 딱 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일 시장이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방향성은 위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옵션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416포인트 내외인데 이 주위에 있는 콜이 되든 풋이 되든 그리고 외가격에 있는 콜이 되든 풋이 되든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이나 혹은 장 개장 전이나 뭐 폐장을 한 이후로 장의 변동성이 지금은 조금 커질 수는 있는데 그게 오늘은 공교롭게도 장중에 나왔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어쨌거나 옵션 가격은 정상화가 될 것인데 그때까지 한편으로 오늘처럼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쭉 빼는 이런 장이 며칠 동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장중에 내가 산 종목이 조금 많이 올라가면 가급적이면 매도를 조금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시장은 결국에는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죠. 비록 윗골이 많이 달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여전히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 점 인지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상법 개정안 이게 어떤 내용이 모두 다 자세하게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해가 될 만한 요인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결국 시장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호적으로 잘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관세를 결국에는 유예할 것인가 다시 한번 아니면 부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된 게 이번까지 포함을 해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취임을 막 했기 때문에 힘이 엄청나게 있을 때죠. 그때는 우리가 벌벌 다 떨었죠. 하지만 두 번째는 시장이 관세 부과에 따라 충격을 받고 내려가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V자로 강하게 올랐어요. 그때 나온 메시지는 관세를 유예하겠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조금 좋지가 않았죠. 4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국채금리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쫙 합니다. 10년물,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4.5%까지 거의 올라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달러 가치도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나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게 나오는 거죠. 물가도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대입해 보면 최근에 미국의 GDP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가가 조금 하락 기조를 보인다 하더라도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부과한다라고 하였을 때 오히려 실물 경제에 조금 더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강한 관세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추후에도 이것은 외교적으로 어떤 협상 카드로만 우리가 생각할 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저는 꽤나 미미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고요. 관세가 또 한번 꽤나 많이 유예가 된다면 그것 못지않게 또 시장은 환호로 할 겁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된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까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에 관해서 불안감을 이제 좀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3,133포인트 돌파하기도 했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지만 힘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는 0.6%대 오름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3,09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 20포인트 가까이 올라주는 흐름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3% 강보합권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려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783.95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0.4%대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집계가 됐고요. 기관이 5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해줬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6천억 원 이상 팔아 치우면서 6,400억 원의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만이 매수 주체로 나서줬습니다. 584억 원의 순 매수세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200억 원, 3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7월 1일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 우리 시장 양시장은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시초가보다는 그래도 좀 상승폭이 반납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연고점 돌파 시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 알아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최근에 SK하이닉스랑 좀 엇갈리는 움직임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2%가량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조정을 크게 받은 건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차익 매도 물량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8% 이상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다는 거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 빠졌지만 현대 롯데는 2%가량 상승했고요. 2차 전지 좀 바닥에서 반등 시도 계속하고 있는데 LG 엔솔이 0.1% 소폭의 상승, 삼성 SDI도 3%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오늘 지주사들의 흐름이 막판까지 좋았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갔지만 하나금융지주 2.6%가량 상승했고 SK 같은 경우에 9% 이상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조금은 엇갈린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결국에는 3% 이상 강한 상승 그리면서 마감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역시나 소폭의 상승 보이면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다는 거. 지주사 가운데에서는 LG화학이 무려 8%가량의 강한 상승 보였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혼조세가 펼쳐진 가운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제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휴젤까지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조정이 컸었던 펩트론은 오늘 오히려 상승으로 돌아선 가운데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다소 엇갈린 움직임이 특징적이고요. 전반적으로는 하락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서진 시스템이 1.6% 상승 마감, 하지만 테크잉이라던가 고용 테크놀로지는 3%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엔터주들은 오늘 SM이 2%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조금은 엇갈린 움직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단에서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0.6%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요 3,130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상승폭 윗골이 달면서 3,090선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8%가량 오르면서 783선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점 지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됐는데 외국인이 동시효과 상황 속에 더 담았습니다. 1,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4,700억 원 순매수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다만 기관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 중심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오늘 5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5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상승폭 자체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뎠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 오늘 매수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무려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0.6%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상승폭 많이 좀 내려놨습니다. 2%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후장 탄력이 더 둔화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막판에 힘 더 내주면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00만 원 선 재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LG엔솔 0.1% 상승, 현대차가 오늘 무려 3% 넘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다시금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면요. KB금융이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네이버도 오늘 소폭입니다만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만 하더라도 시총 5위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다시금 9위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8% 이상의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가량 하락하면서 최근 시장을 이끌었었던 방산 그리고 원전 관련 기업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거세게 출회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4개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2차 전지 괜찮았고요. HLB가 최근에 좀 꾸준하게 올라서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가량의 상승력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파마, 리서치, 휴젤 그리고 클래시스까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미용 관련 기업들 부진했고요. 펩트론이 영국에서 비만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3%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외환 시장 흐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최진호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7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환율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예, 금일 달러화 환율은 최근 원화 강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1,351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힘을 받으면서 위험 통화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힘입어서 달러 지수도 레벨을 낮추면서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인 96포인트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밤에 벨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장기물 국채 발행을 밀리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글로벌 채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 재정 적자를 둘러싼 물량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점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위험통화 선호 환경이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장중에 이제 일본과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일본은 5월 49.4에서 6월달 50.1로 반등하면서 경기 확장세로 전환되었고요. 중국의 차이신 PMI 같은 경우도 5월달 48.3이었던 것이 6월달 50.4로 올라오면서 경기 반등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엔화와 위안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강세폭이 약간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달러원 레벨이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보이는 그런 국면이기도 했고요. 레벨 자체가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이 좀 주춤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러 저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1,350원 중반대의 흐름이 이어지다가 1,355.9원의 서울 외환시장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러 약세가 6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7월 오늘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보면 될까요? 당분간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지속될 거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위험 통화들의 강세 분위기도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7월 8일이죠. 트럼프가 4월 초에 발표했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 만큼 미국이 이제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마치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도 있는 거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여전히 이제 모든 것들은 트럼프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식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이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연준 내부에서 일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7월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이제 6월 미국 고용 지표가 올해 이제 3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작년을 돌이켜보면요, 8월 미국 실업률, 그러니까 작년 8월 미국 실업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연준은 이제 그 다음 달 이제 9월에 비컷을 단행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신중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연준 의장 후임을 조기에 좀 지명하는 식으로 이른바 그림자 연준을 내세우는 파월 의장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에 발표되게 될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좀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거론되는 그런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한 차례 더 레벨을 빠르게 낮추면서 원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상호관세 유예에 대한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상호관세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고용 지표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의 첫날부터 코스피 지수 3,130선 돌파하면서 연고점 기록을 4거래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국 과장께서는 내일 시장 어떤 포인트 잡고 가실 건가요? 네, 일단 뭐 오늘 외국인이 다수 매수에 동참하면서 지수가 하반에 밀리긴 했지만 좀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여전히 상방에 대한 여력이 충분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은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서 자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미리 조정을 대비해서 선 조치하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USDC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그룹이 300불에서 대략 한 180불 정도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도 동참해서 이제 좋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 이제 서클 인터넷 그룹이 사실 하방보다는 상방의 여력이 이제는 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쪽 한국은행에서 이제 CBDC 관련된 이슈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기회가 좀 빠르게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발행을 좀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 기술적으로도 조정폭이 최근에 좀 과도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볼 시기가 일단 기술적으로도 좀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행사인 카카오페이 관련된 이슈와 관련돼서 일단 IT 인프라 구축 관련된 사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SI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 SDS라든지 뭐 LG CNS 같은 SI 업체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결제 송금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다날이라는 회사가 오늘 이제 상한가에 안착했는데 네. 여전히 이런 회사들 피지사인데 사실 원화 스테이블 관련된 결제 사업을 오랜 영역 좀 준비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일단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렸을 경우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주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의 상방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 이익 전망치를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관심 계속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창원 차장께서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한편으로 오늘 후반에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정말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콜옵션을 전혀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장 초반부터 오히려 시장을 띄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견고하게만 버틴다면 시장이 무너질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장인 듯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조금 높은 산업군들 중에 영업이익률 높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고 내일 시장에서 한번 담아보시는 것 그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 잘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아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김경욱 과장께서는 같은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뭐 관련해서 카카오페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네.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업 관련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열어주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는 이미 인프라를 좀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업체가 될 확률이 높고 카카오페이가 그럴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2030년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를 최근에 이제 나온 레포트에서 35조 정도 되는 규모로 산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50% 정도는 점유할 수 있다. 뭐 이런 레포트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기술적으로 1차 랠리 이후에 재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가에서 충분히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 라인은 6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목표 주가 12만 원, 손절가 6만 원대로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창원 차장님의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전에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가 방산업,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등 참 좋은데 지금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역할이 혹은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로 치면은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부품사들은 아직은 약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방산업도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부품 조달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방산에 대한 자체적인 부품 조달률이 1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러한 가운데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과 몇몇 기업들이 적지 않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혜가 올해 지금 조금씩 실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턴을 완전히 쭉 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4% 정도로 나왔고요. 인베디드 시스템과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하는 우리의 방산용에만 철저하게 국한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걸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유지와 보수도 결국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전방 산업이라고 한편으로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잘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추후 나아졌지 여기에서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동사가 최근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전부 다 공급 계약이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2분기 혹은 3분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우리가 더 키워도 괜찮다. 그리 보여지고요.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방산 기업들이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이 이미 많이 있죠. 대기업들은 이제는 부품 기업들입니다. 그 차례에서 연봉 한번 보게 되면 코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최고점이 3650원이고 현재 주가가 24,000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조금의 갭이 있다 할지라도 산업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끌고만 갈 수 있다면 저는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조금 짧게 27,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방산 진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소상장사까지 온기가 퍼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시장 한마디 듣고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실적 시즌이 임박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대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요? 예, 내일도 불기둥. 이유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콜옵션을 매수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하락한 거 다 만회할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도 불기둥 뿜는 시장을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